광양만 건이 정부가 지정한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내년 4월 새롭게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 권역 특별법의 내용과 보완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공공건물의 창업 공간을 만들고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이 결합된 시니어 일자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우리 대표팀이 입은 누더기 유니폼이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문체부가 이 문제로 대한수영연맹을 감사했는데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광양만권이 정부가 지정한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당장 내년 초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뿐 아니라 오래된 경유차, 가정용 보일러 등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관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대기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와 순천, 광양이 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뿐 아니라 배출량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할당량을 받게 되는 거죠. 배출량을 다른 업체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완충작용을 갖춰놓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은 모두 69곳. 오는 2024년까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수도권에서 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질소 산화물은 48%, 그리고 황산화물은 38%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14만 9천 대. 내년부터는 더욱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이를 초과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운행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관제센터 설치하는 데로 한 4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CCTV 카메라 설치하는 데 한 36억이 소요가 되고.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 기계는 일부 관급공사에 사용이 금지되고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인증 제품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규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권역별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다음 달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쯤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예, 리포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네요. 네, 이렇게 실현이 된다면 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도점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부처별로 관리 권역도 크게 엇갈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대기관리 권역제. 다양한 분야에서 오염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배출허용 총량제가 지역별로 확대됩니다. 대기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남 동부권 역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정착 이후 대기 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물질 배출 현장을 단속할 여건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적극적인 지도 점검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담당자는 모두 380여 명. 여수와 광양 등 산단 밀집적인 전라남도 역시 3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할당된 점검 업체만 80여 곳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3종 이하 사업장들의 관리를 맡게 될 지자체들의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단속 인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여수산단 배출치 조작 사건에 일조했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과 장비 확충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대기 오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현장 방문과 함께 첨단 기법을 활용한 단속으로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 부처의 대기오염 관리 권역이 다른 것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기권역법에 따라 광양은 남부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항만 대기질법은 광양항을 부산 마산 등과 함께 묶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대기 환경청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령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인구 소멸의 위기적 관점에서 법제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최근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강조하며 지역인구 활력 특별법 제정과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도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멸 위험 특례 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학업 중단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모두 1,373명으로 전체의 0.69%를 차지해 지난 2017년 0.67%, 2016년 0.61%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유학과 검정고시, 종교 등도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8% 증가한 1조 2,566억 원을 편성해 오늘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정책과 미래전략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복지 실현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육성 등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기도 요즘 자치단체들의 화두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자본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정부 위탁기관을 통해 시니어들의 취업형 창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역전시장 한 곳에 들어선 창업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이 업체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의 공동 일터입니다. 지난해 8월 창업을 했는데 초기 자금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통해 받고 1년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대비도 내고 부대 비용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올 초 신청사가 마련된 순천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건물 한쪽에 실버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공공 건물을 활용한 시니어 일터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을 포함해 60세 이상 어르신 6명이 채용돼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자존감도 높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또 소통할 수도 있고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즐거워요. 공공 건물에 무료로 창업 공간을 만들고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례는 도내에서는 순천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분들한테도 수익이 갈 수 있는 구조들의 공간들이 많이 확산되고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위탁 전담 기관인 순천 시니어 클럽을 통해 만들어진 취업형 창업 일터는 10여 곳.
100세 시대 취업과 창업이 결합된 시니어 일자리가 새로운 일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갈등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주민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세풍발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협상단에 참여했던 용해로 반대 비대위가 뒤늦게 사자 합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며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광양 세풍산단의 기업 입주 문제가 순천과 광양 지역의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룡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당한 개입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능 수험생들에게 지역 관광시설들이 연말까지 무료로 개방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미남크루즈, 해양 레일바이크, 예술랜드 등에 입장할 때 수험표를 제시하면 50% 할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경우 드라마 촬영장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순천만 습지와 나간읍성 등 모든 시 지경 관광지들의 수능 수험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우리 대표팀이 누더기 유니폼을 입거나 매직으로 코리아라고 쓴 수영모자를 쓰고 경기에 나섰던 망신스러웠던 장면 기억나시죠? 문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한수영연맹을 감사했는데 어이없고 이해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유니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유니폼 없이 시상대에 오른 다이빙 대표 선수, 매직 코리아 수모를 쓰고 출전한 오픈워터 선수까지 안방에서 열린 세계수영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은 후원업체 선정이 늦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3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후원사 2곳을 선정했지만 한 달 뒤 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져 유니폼을 제작하지 못했고 후원금도 줄어들어 수영연맹은 13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그 업체 하나가 생활체육 관련된 업체로서 세계 수영연맹의 그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업체의 옷을 입는다는 게 좀 창피하다. 이 문제로 수영연맹은 대행 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9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문체부는 담합이나 이면 계약 등 다른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맹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이미 결정돼 있었지만 선수 선발에 늑장을 부리는 통에 한 달만 훈련하고 대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경영 종목의 선수 선발 기준도 대회 직전에 예고 없이 바꿨습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연맹 관계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연맹에는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매장에 불을 지른 3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7억 원 상당의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의 독주회가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립니다. 사라장은 다음 달 19일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을 시작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마장조 등의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사라장은 8살 때부터 뉴욕 필하모닉에서 협연을 하는 등 세계 음악계의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독주회가 많지 않은 연주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군보건소는 최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7명에 이르고 있다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신부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 청소년 등은 이번 달 안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에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